안녕하십니까. 생명센TV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청년백세 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100세 시대의 청년 같은 노후 생활을 준비하고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해야 할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순한 음식으로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되 소식을 한다. 두 번째가 독소를 배출한다. 세 번째가 과잉 영양을 해소한다 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독소를 배출하고 과잉 영양을 해소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시도해보는 방법은 클로로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클로로필은 독소 배출과 지방 분해 등의 효과가 검증된 물질입니다. 클로로필은 WHO와 미국의 약학지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무독무해 무부작용의 물질로 사용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천연 물질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클로로필을 사용하여서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지를 체크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클로로필을 알고 난 후에 수많은 논문에서 보고한 클로로필의 효능을 확인하였습니다. 클로로필의 연구 논문은 전 세계적으로 1만여 편이 넘습니다. 권위 있는 논문만 해도 그러합니다. 클로로필의 연구로 3명의 과학자가 4번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클로로필의 연구 논문 중에서 클로로필이 몸에 침착된 독성 물질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고 지방 분해를 돕는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클로로필을 여러 가지 질병에 적용해 본 바 매우 유효한 임상 결과들이 보고된 것에도 주목하였습니다. 클로로필은 수많은 임상 실험에서 유효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단순화하여서 생각해 볼 때에 클로로필은 우리 몸의 혈액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서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추론하였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클로로필은 질병의 극복뿐 아니라 청년과 같은 몸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저의 몸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2015년 클로로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샘에서 2016년 10월에 클로로필의 제조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2018년 6월에 특허를 획득하여서 클로로필을 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논문들이 검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클로로필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자연 상태의 클로로필은 사람이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녹색 식물에는 클로로필이 있습니다. 상추, 시금치, 배추, 파 등등 모든 채소의 녹색이 다 클로로필의 색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식물을 먹을 때에 클로로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클로로필을 감싸고 있는 틸라코이드 막을 분해하는 효소가 사람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채소를 먹으면서 클로로필을 흡수할 수 있으려면 틸라코이드 막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틸라코이드 막을 제거한 클로로필은 쉽게 파괴됩니다. 그래서 클로로필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틸라코이드 막을 제거하고 클로로필이 파괴되지 않도록 안정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이 기술이 없어서 클로로필을 사용하지 못해온 것입니다. 미국의 시그마사에서 생산하는 클로로필이 있습니다. 틸라코이드 막을 제거하고 클로로필만 분리하여서 판매합니다. 1mg당 30만 원이 넘는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너무 고가인 까닭에 상용하지 못해왔습니다. 하루에 40mg에서 120mg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생명샘에서 틸라코이드막을 제거하고 클로로필을 안정화하는 기술을 성공하여서 특허를 획득하였습니다. 틸라코이드막을 제거한 후에 클로로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다른 영양소와 함께 안정화시키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제조 기술을 성공함으로 클로로필의 생산 단가를 크게 낮추었습니다. 1mg당 200원 미만의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성공으로 저는 몸의 회복을 기대하며 클로로필 복용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클로로필의 제조 특허를 획득할 당시 저의 나이는 58세였습니다. 그 당시 중병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클로로필을 복용하기 전에 스스로 제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제가 자가 점검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장육부의 상태입니다. 항상 장이 불편하였습니다. 식사는 잘 하는 편이었으나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는 상태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복부 비만이 매우 심하였고 늘 속이 더부룩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간 기능이 좋은 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생선회와 같은 날것을 먹거나 커피 같은 음료를 마시면 곧바로 장이 불편하고 몸의 상태가 저하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이상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없었습니다. 피부 상태는 얼굴의 색감이 어두운 색이었고 얼굴의 피부가 탄성이 없고 푸석푸석한 상태였습니다. 세안을 하고 그대로 두면 턱 쪽에 버점이 피는 것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이마 쪽은 피부의 탄성이 거의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피부에서 무엇보다 심각했던 것은 발바닥과 손바닥에 나타나는 무좀이었습니다. 조그마한 물집 같은 것이 피부 속에서 생기고 후에 피부가 벗겨지는 그러한 피부 질환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잠잠하다가 봄철이 되면은 시작되어서 여름에 심하게 진행되는 무좀이었습니다. 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치료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독한 무좀약을 장기간 먹었으나 역시 낫지를 않았습니다. 무좀은 해가 갈수록 그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제 나름대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 무좀은 먹는 약, 바르는 약, 어떤 것을 사용해도 해결이 안 되었고 점점 상태가 심해져 갔습니다. 또 발바닥과 손바닥 무좀과 함께 오른쪽 엄지 발톱에 무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근골격계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무릎 관절에 이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인근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많이 달아졌다고 했습니다. 매끄럽게 보여야 할 무릎 연골이 톱날처럼 거칠게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처방은 무릎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르막길을 가면 무릎이 아픕니다. 내리막길은 더 아팠습니다. 노인분들의 불편한 모습이 왜 나오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골격계의 또 하나 문제는 왼쪽 발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경에 축구를 하다가 발목이 탈골이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후에 치료를 하였으나 발목이 2배 정도 부은 상태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발목이 굳어버린 상태가 되었는데 태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몸 동작 일부를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육에 나타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육에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우연하게 발견했습니다. 교회 아이들이 축구를 한다고 해서 같이 갔습니다. 5분 정도도 뛰지 않았는데 오른쪽 종아리가 파열되어 부어 올랐습니다. 평상시 오른쪽 장단지가 단단하게 굳어있는 상태였는데 이처럼 심각한 상태인 줄은 몰랐습니다. 강도가 있는 운동은 할 수 없는 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컨디션입니다.
2018년 당시 몸의 컨디션에 대해 말씀드리면 늘 피곤하였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매우 힘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지고 머리는 몽롱해서 피로가 가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목이 건조하여서 고통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코를 골고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잠을 자고 아침이면 목이 건조하여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참을 침을 삼키고 난 후에야 건조함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제가 산속에 들어와서 흙집을 짓기 시작했었는데 10여 년 정도 중노동을 하면서 누적된 피로감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40대 젊은 나이에 건강은 자신이 있었던 때였기에 건강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몸을 무쇠를 사용하듯이 했던 것이 기본적인 건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저의 마음속의 생각은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이 일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당시 저의 건강 상태로는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중병으로 쓰러지는 상태가 되기 전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클로로필의 논문들에서 확인한 것들을 생각하며 큰 기대를 가지고 클로로필 복용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클로로필을 처음 복용한 시점은 2016년 초부터입니다. 처음 생산 시설을 준비하여서 시험 생산을 하기 시작한 때부터입니다. 하루에 약 20mg의 클로로필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클로로필을 복용하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 몸에 표현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백세 8번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